안녕하십니까. 꽃길 따라 역사여행 화계입니다. 여행을 하며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파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파주 이야기 시리즈에서 첫 번째 용미리 이불일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박중손, 장명등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반구정에 있는 황희 선생 유적지를 찾아왔습니다. 황희 선생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황희 선생은요, 태어나기는 공민왕 때 태어났어요. 공민왕은 영화 쌍화정에 주진모 씨가 나오죠. 영화 쌍화정에 주진모 씨가 주연을 했던 그 공민왕 때 태어나서 우왕, 창왕, 공양왕을 거치며 고려 말에 세 분을 거쳤고 조선이 태동하고 태정, 태세, 문종까지 5분, 그래서 총 8분의 왕을 모시고 영의정만 24년간 지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세종과 18년간의 영의정을 지내게 됩니다.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이 세자 양녕대군이 말썽을 피우자 그 양녕대군의 세자 자리를 충녕대군,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에게 물려준다고 해요. 그러자 황희정승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양녕에게 그대로 세자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극구 반대를 하는데 태종이 반대하는 그 황희정승의 자세가 불손하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감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지 않느냐. 당신 황희 선생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황희 선생을 이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황희 선생이 지내게 되시는 거고,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황희 선생이 이제 이곳에 유배를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남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남원에서 5년간 계시는데 남원에 가면은 춘향전, 성춘향과 이몽룡으로 잘 알려지는 춘향전이 있죠. 그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활루가 있어요. 그 광활루가 바로 황희정 스님이 남원에서 유배를 할 때 지었던 곳입니다. 들어가시면서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선생 그리고 반구정 기러기와 덫을 삼아 여기서 지내셨다는 곳인데 황희 선생의 묘역도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고요. 황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개성의 가조리 방촌 마을인데요. 그 방촌의 한자를 보면서 왜 황희 선생의 호가 방촌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곳은 황희 선생의 기념관입니다. 방촌 황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 피디님 카메라로 좀 같이 가르쳐 줘 보세요. 저 위에 보면 제가 위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촌이라는 말이 이 안에 큰 대자에 점이 붙어 있죠. 이게 개견자예요. 또 하나 둘 셋 석삼처럼 보이는 이게 터럭삼자인데 개견자의 터럭삼자는 개의 꼬리를 나타내요. 방촌 황희 선생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그곳에는 삽살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방촌 마을인 거예요. 그 개들이 많아서. 근데 황희 선생이 그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황희 선생의 방촌 호를 쓰는데 이 개견자와 터럭삼자를 쓰니까 황희 선생의 호에 동물을 쓰는 것이 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큰 엄자, 언덕엄자입니다. 언덕엄자를 이렇게 올려놔서 이건 방촌 황희 선생을 나타내는 새로 만들어진 한자이고요. 이 방촌 마을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입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유물을 보시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문불출의 유래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가 망하자 그 고려의 신하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조선을 반대하고 그래서 두문불출이 되었고 그 두문동에 계시던 분들이 나중에
정계에 진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상인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성상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문불출의 유래가 바로 황희정승도 두문동에 있었는데 조선에서 정계 진출을 한 유일한 정승으로 알려져 있죠. 두문불출의 내용이 영조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문불출이라는 내용 자체가 훨씬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두문불출은 한자도 공부하시고 고려 말의 어떤 그런 내용도 배우시고 그리고 72현 이것도 엮어서 만든 건데 스토리는 이건 이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역사로 지금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뒤져봐도 그렇고 어떤 역사 내용을 좀 찾아보면 이게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공부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 선생이 고려 말 때 공민왕 때죠. 아까 입구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민왕은 영화 쌍화점이나 주진모 씨가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실 거고요. 우왕 그리고 공양왕 위에 창왕이 있죠. 창왕은 여기 빠져 있네요. 우왕하고 창왕은 고려 말에 그 조선을 개창했던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공양왕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의 왕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태조 때부터 문종까지 조선 5명, 고려 3분, 8명의 왕을 모셨던 분입니다. 황해의 업적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2가지가 나오는데 황해의 그 책을 읽어보고 동화책 같은 걸 읽어보면 누렁소 얘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파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검색어에 금화도감이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에 처음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겸비한 그런 장소를 처음으로 만들어 쓴 사람이 황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따가 정자로 올라가면서 누각이죠. 누각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전쟁 당시에 불타버린 반구정 누각으로 올라갈 거예요. 누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황희 선생과 압구정의 압구 한명회를 비교하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근거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Don't skip. 계속해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요거 유명하죠. 유원서, 검정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왜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습니까? 그래, 네 말까지도 맞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황희 선생의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황희 선생이 여성들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생리휴가. 그리고 노비들도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또 책을 보면 많이 나와요. 김종서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요. 세조, 나중에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때 먼저 김종서를 죽이죠. 김종서가 이제 황표정사로 단종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다 장악했다라고 해서 삼촌인 세조,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는데 저희가 2번째 촬영을 했던 박중손 장명등 있죠? 장명등 그 2번째 편 한번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시면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박중손이 바로 이 김종서를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을 했기 때문에 박중손이 1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었다라고 2번째 박중손 장명등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서가 황표정사를 일삼고 권력을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권력가였죠. 김종서가 자세를 보면 굉장히 거만했다. 황희가 이 거만한 자세에서 다리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앉아있나 보다. 나머지 다리 하나도 잘라내라. 그래야 편하게 앉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김종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똑바로 앉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희정승의 유적은 기념관 안에는 내용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황희정승의 그 반구정 정자로 올라가면서 반구정에서 제가 황희정승과 한명회를 비교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정승이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또 비리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호불호가 비교적 있는 그런 분이죠. 황희정승을 후손들은 청백리로 알고 계시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황희정승은 청백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석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 촬영하는 현재 시간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긴 하지만 햇살이 호랑이 장가가는 날처럼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정자가 지금 2개가 보이거든요. 우측의 반구정은 6.25 당시에 반구정이 저 위에 있었어요. 저 이게 좌측 부분이죠. 좌측에 있는 앙지대라고 합니다. 저기는 앙지대, 우측은 이제 반구정인데 앙지대 자리에 원래 반구정이 있었어요. 여기 아래서 보면은요, 이제 여기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 아래서 보면 우측에 지금 반구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기러기를 벗삼아 황희 선생이 노년을 보내셨던 곳, 이곳이 이제 그곳인데 여기는 이제 6.25 때 불타버리고 나서 새로 복원할 때 원래 있던 자리보다 밑에다가 반구정을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 원래 자리에다가 하나 더 지은 거죠. 그 복원된 원래 자리에다가 지은 것이 앙지대예요. 지붕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거 하나 배워볼까요?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의 장점은요, 여행을 하면서 문화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문화를 설명드리면 그 문화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면서 그 문화에서 따라오는 역사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죠. 아마 이런 지붕의 특색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둘 다 모지붕입니다. 맛배지붕은 이렇게 생겼죠. 맛배지붕. 그리고 팔짝지붕은 이렇게 내려와서 어깨를 핀 이게 팔자 모양이 이제 팔짝지붕이고요. 피디님 저 뒤에 건물 한번 보여주세요. 정무정이란가? 그게 팔짝지붕이에요. 숭례문이랄까, 흥인지문이랄까, 그 대문 있죠. 붕의 큰 대문들. 그게 이제 우진각 지붕이고요. 요걸 모지붕이라고 해요. 꼭지가 하나밖에 없죠. 금방 말씀드린 팔짝지붕이나 맛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나 이런 지붕들은 양쪽에 꼭지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침미 부분이. 근데 요거 이제 꼭지가 하나죠. 그래서 모지붕이라고 하는데 우측 반구정은 각이 사각이기 때문에 사모지붕이라고 하고요. 앙지대는 꼭지가 하나인 모지붕이지만 앙지대는 육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육모지붕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색이 있네요. 다르네. 그죠? 저도 여기 그때는 와서는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모양 다른 게 또 보이네요. 자, 6.25 때 불타버리고 없어졌던 앙지대 자리, 원래 방구정 자리는 여기다 짓고요. 이 자리가 이제 복원되는 거고, 그 원래 방구정이 있던 자리에다가 지은 것이 앙지대. 앙지대는 이제 우러를 앙자, 멀리 바라보면서 우러러 본다는 뜻인데 황희정승을 우러러 보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건너가 이제 김포와 북한 개성 방향으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주 맑은 날에는 개성 방향으로 송악사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찍어줘 보세요.
저 멀리에서 이 임진강을 보면요, 저 멀리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곳, 저 멀리에서 보면은 우측으로 이 철책을 따라 한강까지 가죠. 지금 시대에 북한의 간첩들이 이 임진강을 통해서 과연 건너올까요? 이 철책이 전부 무의미하죠, 지금은. 그래서 저 밑에 한강 쪽으로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황희정승의 방구정, 저 앙지대가 원래 자리이긴 합니다만, 황희정승의 방구정과 1편 용미리 이불입상에서 2편 박중손, 장명 등 설명드릴 때 한명회가 나오죠. 그 중에 한명회의 압구정과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선생은 고려 말부터 문종까지, 그리고 문종 다음에 단종이 왕이 됐지만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창탈하고 세조가 왕이 될 때 그 세조를 도와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황희정승과 한명회를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황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권을 유지했던 한명회는 압구정에 가면은요, 현대 아파트에 74동 좌우로 그 주변에 아주 작은 표지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은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반구정이라는 유적을 남기고 황희정승의 묘도 가까운 데 있죠. 그런데 압구정의 압구 한명회의 호입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을 통해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바로 그 다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 성종까지 장인으로 지내요, 한명회가. 하지만 그 성종 때에 본인의 압구정이 헐리고 연산군 갑자사화 때 부관 참시되고 지금도 가묘만 있을 뿐 실제의 묘는 존재하지도 않고, 압구정의 그 넓은 땅이 모두 한명회의 땅이었지만 한명회는 결국 작은 표지석 하나만 남기고 역사에 이름만 남기고 있을 뿐이죠. 황희정승은 이름도 남기고 후대에 유적도 남겼지만 압구정의 한명회는 유적은 없고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황희정승의 유적지를 소개해드리며 여러분과 역사여행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